휴가철입니다. 조금이라도 휴가비를 아끼기 위해서 개인 돗자리나 텐트 챙겨서 바닷가로 떠난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돗자리나 텐트 하나 마음대로 못 펴니다. 자릿세가 붙는데 2만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방구하기 어려운 성수기를 틈타 아파트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세욱 기자. 네, 강원 영동 취재본부입니다. 네, 해수욕장 시설도 아닌 개인 돗자리나 텐트를 펴는데도 꼭 자릿세를 내야 하는 겁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지난주 강원도 동해안 지역 해수욕장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양양에 있는 한 해수욕장은 백사장에 개인 텐트를 치려고 했더니 대뜸 자릿세 2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옆 해수욕장 자릿세보다 4배나 비싼 겁니다. 이마저도 파라솔이 설치된 구역 뒤쪽으로 가야 합니다. 인근 속초에 있는 해수욕장 역시 개인 돗자리를 쓰려면 자릿세 2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자릿세를 안 내려면 대부분 물놀이 허용 구역과는 먼 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점이 불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파라솔을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파라솔 사용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강릉의 한 해수욕장은 평상을 갖춘 파라솔이 5만 원이었는데요. 조례로 정한 요금보다 2만 원이나 더 올려받는 겁니다. 자릿세나 바가지 요금을 놓고 얼굴을 붉혔던 피서객들은 다시는 해당 해수욕장을 찾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수욕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아닙니까? 자릿세를 요구하는 근거가 뭔가요? 네,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19조에는 지자체는 지역 번영회나 어촌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수욕장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개장 기간만 지자체가 마을 주민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조례에는 해수욕장 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민들은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등 인건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파라솔 사용료와 자릿세 등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 만 원이라도 또 해외를 떠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또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봐야지. 휴가철이다 보니 방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틈타 불법 숙박 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지자체 단속반을 따라가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단속반이 공유 숙박 앱으로 바닷가에 있는 한 아파트를 예약한 뒤 찾아가 봤습니다. 하룻밤 50만 원을 냈는데요. 아파트 등 도시지역 주거용 건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지난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한 미신고 펜션은 올해도 예약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연면적 850제곱미터 규모인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23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고를 통해 농어촌 민박 운영이 가능합니다. 불법 영업하는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등은 강원도 내에서만 2,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휴가철엔 방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불법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네, 이런 불법 숙박업소들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불법 숙박업소는 정식 숙박시설이 아닌 탓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습니다. 또 숙박시설 신고나 허가 때 필요한 안전기준도 지킬 리 없습니다. 실제로 3년 전 동해시에서는 미신고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일가족 등 7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안 돼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벌금을 낸 뒤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국은 숙박하기 전에 영업 신고증이 현장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유 숙박 앱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영동 취재본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